동료 주주 여러분께, 저는 더 이상 버크셔의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례 주주총회에서 끝없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인들의 표현대로 저는 조용해지려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말이죠. 그레그 에이벌이 연말의 최고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경영자이며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고 정직한 소통가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재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년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통해 버크셔와 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계속 나눌 것입니다. 버크셔의 개인 주주들은 매우 특별한 집단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불운한 이웃과 나누는데 유난히 관대합니다. 여러분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 기쁩니다. 올해는 먼저 제 회상으로 시작하는 것을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제 버크셔 주식 분배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과 개인적인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서 제가 95세까지 살아있다는 행운에 감사하고 또 놀라움을 느낍니다. 제가 젊었을 땐 이런 결과가 좋은 가능성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1938년이었고 당시 오마하 시민들은 병원을 가톨릭 병원이나 개신교 병원이라고 나누어 생각했는데 이는 그 시절엔 자연스러운 분류였습니다. 우리 가족 주치의였던 할리 호치 박사님은 검은색 왕진 가방을 들고 다니시던 친절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호치 박사님은 저를 스키퍼라고 부르셨고 진료비를 많이 청구하지 않으셨습니다. 1938년 제가 심한 복통을 겪었을 때 호치 박사님이 오셔서 조금 진찰하시더니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박사님은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드시고 브릿지 게임을 좀 하셨습니다. 하지만 호치 박사님은 제 다소 특이한 증상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고 그날 밤 늦게 저를 세인트 캐서린 병원으로 보내 응급 맹장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이후 3주 동안 저는 마치 수녀원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고 제 새로운 연단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하는 것을 좋아했고 네, 그때도 그랬습니다. 수녀님들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설상가상으로 제 3학년 담임이셨던 메드슨 선생님은 30명의 반 친구들에게 각각 저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마 남자아이들이 보낸 편지는 버렸겠지만 여자아이들이 보낸 편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상은 있더군요. 사실 첫 주는 위태로웠던 제 회복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멋진 이모 에디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모는 제게 아주 전문가처럼 보이는 지문 채취 도구를 가져다 주셨고 저는 즉시 저를 돌봐주시던 모든 수녀님의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분들이 세인트 캐서린 가원에서 본 처음 개신교도 아이였을 테고 그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셨을 겁니다. 물론 완전히 헛됐지만 제 이론은 이랬습니다. 언젠가 한 수녀님이 나쁜 길로 빠지게 되고 FBI가 수녀님들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 1930년대 미국인들은 FBI와 그 국장인 제이 에드거 후보를 숭배하게 되었고 저는 후보 국장님이 직접 오마하로 오셔서 제 귀중한 수집품을 검사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제이 에드거와 제가 신속히 그 타락한 수녀를 식별하고 체포할 것이라고 환상에 빠졌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분명히 제 환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몇 년 후 후보가 직위를 남용하여 불명예를 안게 되었을 때 제가 제이 에드거 자신의 지문을 채취해야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게 1930년대의 오마하였습니다. 그때는 썰매, 자전거, 야구 글러브의 전동기차가 저와 제 친구들이 갈망했던 것들이었죠. 그 시절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랐고 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오랫동안 그 존재를 몰랐던 다른 몇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4년간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찰리 멍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30년대 찰리는 제가 1958년부터 소유하고 거주해왔던 집에서 한 블락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초기에 저는 찰리와 아슬아슬하게 친구가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보다 6개월 3분의 2개월 더 상생이었던 찰리는 1940년 여름 할아버지의 식경점에서 10시간 일하고 $2를 벌었습니다. 버프 가민의 피해는 절약성이 깊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그 가게에서 비슷한 일을 했지만 1959년 그가 35살, 제가 28살이 될 때까지 찰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찰리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로 영구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자신의 성격 형성에 오마하에서의 어린 시절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영원히 이야기했습니다.
60년 이상 동안 찰리는 제게 거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보다 더 좋은 스승이자 저를 보호해주는 형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논쟁을 벌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라는 말은 그의 어휘에 없었습니다. 1958년에 저는 저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집을 샀습니다. 물론 오마하에 있었고 제가 자란 곳 느슨하게 정의해서 약 2마일, 처가에서 2블럭 미만, 버크 식료품점에서 약 6블럭, 그리고 제가 64년간 일해온 사무실 건물에서 차로 6,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오마하 사람인 스탠 립시로 넘어가 봅시다. 스탠은 1968년 오마하 선 신문을 버크셔에 매각했고 10년 뒤 제 요청으로 버펄로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버크셔 계열사가 소유했던 버펄로 이브닝 뉴스는 버펄로의 유일한 일요 신문을 발행하던 아침 경쟁사와 4월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고 있었습니다. 스탠은 결국 우리의 새로운 일요판을 성공시켰고 한동안 막대한 현금을 잃고 있던 우리 신문은 3,300만 달러 투자금에 대해 연간 100% 이상의 수익, 새 전을 올렸습니다. 이는 1980년대 초에 버크셔에게 중요한 돈이었습니다. 스탠은 제 집에서 약 5블록 떨어진 곳에서 자랐습니다. 스탠의 이웃 중 한 명은 월터 스콧 주니어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월터는 1999년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를 버크셔에 가져왔습니다. 그는 또한 2021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소중한 버크셔 이사이자 매우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월터는 수십 년간 네브라스카의 자선 활동 지도자였으며 오마하와 주 모두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월터는 벤슨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도 그 학교에 다닐 여정이었습니다. 1942년 아버지가 4선 현익 의원을 꺾고 하원 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인생은 놀라움으로 참 가득합니다. 잠깐 더 있습니다. 1959년 돈 키오호와 그의 어린 가족은 제 집 바로 건너편에 그리고 먼거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약 100야드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돈은 당시 커피 판매원이었지만 훗날 코카콜라의 사장이자 헌신적인 버크셔 이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만났을 때 그는 연 12만 달러를 벌면서 아내 미키와 함께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학비가 필요한 카톨릭 학교에 다닐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금세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돈은 아이오와 북쪽의 놈장의 출신이었고 오마하의 크레이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오마하 출신인 미키와 결혼했습니다. 코카콜라 입사한 후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1985년 돈이 코카콜라 사장이었을 때 회사는 비운의 뉴 코크를 출시했습니다. 돈은 대중에게 사과하고 기존 코크를 다시 내놓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심경의 변화는 최고 멍충이 앞으로 오는 코카콜라 수신 메일이 즉시 그의 책상으로 직달된다는 것을 돈이 설명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철회 연설은 고전이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코카콜라 제품이 회사가 아니라 대중의 것이라는 사실을 유쾌하게 안정했습니다. 이후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찰리로즈.com에서 돈의 멋진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톰 머피와 케이 그레함의 인터뷰도 보석입니다. 찰리 먼거처럼 돈 역시 열정적이고 친절하며 뼛속까지 미국인이고 중부 소년으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태어나고 커온 아지트 자인과 캐나다 출신인 우리의 차기 CEO 그렉 아벨은 각각 20세기 후반 오마하에서 몇 년간 거주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에 그렉은 파남 스트리트에서 저와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당시 우리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마하의 물에 어떤 마법의 성분이 있는 걸까요? 저는 10대 동안 몇 년을 워싱턴 DC에서 보냈고 아버지가 의회에 계실 때였죠. 그리고 1954년 맨해튼에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벤 그레임과 제리 뉴먼에게 훌륭한 대우를 받았고 평생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뉴욕은 독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6년 불과 1년 반 만에 저는 오마하로 돌아왔고 다시는 떠돌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 3자녀와 열의 손주들이 오마하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이들은 항상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제 아버지 1921년 졸업, 그리고 제 첫 번째 아내 수지 1950년 졸업, 그리고 찰리, 스탠 립시, 네브라스카 퍼니처마트 성장의 핵심이었던 어브 블룸킨과 론 블룸킨, 그리고 1967년 내셔널 인뎀니티를 설립하여 버크셔에 매각하고 거대한 손해보험 사업의 기반이 되게 한 잭 링월트, 1923년 졸업, 이 다녔던 바로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회사, 훌륭한 학교, 훌륭한 의료시설이 많이 있으며 각각은 재능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분명히 그들만의 특별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두 아내를 만나고
공립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의 시작을 받고 아주 어렸을 때 흥미롭고 친절한 오마하의 성인들을 많이 만나고 네브라스카주 방위군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네브라스카는 고향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만약 제가 다른 곳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보다 오마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버크셔와 저 모두 더 잘했다고 느낍니다. 미국의 중심부는 태어나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업을 일구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순전히 운으로 저는 태어날 때 터무니없이 긴 빨대를 뽑았습니다. 이제 제 고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유전자는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갈수록 가족 기록은 희미해지지만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가족 역대 최장수 기록은 92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리 호츠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명하고 친절하며 헌신적인 오마하 의사들을 만나왔습니다. 적어도 3번 제 생명을 구했으며 모두 제 집에서 몇 마일 이내에 있는 의사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지문 채취는 포기했습니다. 95세에는 많은 괴짜 행동을 하고도 넘어갈 수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노년에 이른 사람들은 매일 바나나 껍질, 자연재해, 음주운전자나 부주의한 운전자, 번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피하는 엄청난 행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변덕스럽고 다른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독히 불공평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자신들의 몫에보다 훨씬 더 많은 행운을 받았지만 수혜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왕조의 상속인들은 자궁에서 나오는 순간 평생의 재정적 독립에 성취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어린 시절 지옥 같은 삶에 직면하거나 더 나쁜 것은 제가 당연히 여겼던 것을 빼앗는 장애가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안고 태어납니다. 인구가 많은 세계 여러 지방에서라면 저는 아마도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제 여동생들은 저보다 훨씬 더 나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1930년에 건강하고 적당히 지능한 백인, 남성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와, 행운의 여신이여 감사합니다. 제 여동생들은 저와 동등한 지능과 저보다 나은 성격을 가졌지만 훨씬 다른 전망에 직면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제 삶의 많은 기간 동안 계속 들렀지만 90대에 접어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행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의 신 파더 타임은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저에게 더 흥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패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의 점수판에 승리로 기록됩니다. 균형감각, 시력, 청력, 기억력이 모두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 시간의 신 파더 타임이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늙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사람마다 관계 큽니다. 하지만 일단 나타나면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대체로 기분이 좋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읽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저는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때때로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우리가 아니면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버크셔의 규모와 마켓 수준에 따라 아이디어는 거의 없지만 0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노년에 대한 예측불허의 결과는 가족과 제 자선 목표 달성에 필연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들을 탐색해 봅시다. 다음에 올 것. 제 아이들은 모두 72세, 70세, 67세로 정상적인 은퇴 연령을 넘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지금이 절정해인 이 세 자녀 모두가 노하지연이라는 저의 특별한 행운을 누릴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대체 수탁자들이 그들을 대신하기 전에
그들이 본질적으로 제 전체 유산이 될 것을 처분할 확률을 높이려면 저는 그들의 새 재단에 대한 평생 증여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경험과 지혜의 측면에서 전성기에 있지만 아직 노년기에 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밀월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로 수정은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추가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버크셔 주주들이 찰리와 제가 오랫동안 누렸던 편안함을 그렉에게서도 느낄 때까지 상당한 양의 A 주식을 보유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신뢰를 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이들은 이미 100% 그렉을 지지하고 있으며 버크셔 이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아이 모두 이제 거대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성숙함, 두뇌, 에너지 및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제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점을 가질 것이며 필요하다면 자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세금 정책이나 기타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반응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상당히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덤에서 지배하는 것은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저는 그렇게 하려는 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세 아이 모두 유전자의 압도적인 부분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저 또한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더 나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들의 어머니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조기 사망이나 장애 발생 시를 대비한 3명의 대체 수탁자가 있습니다. 대체 수탁자들은 순위가 매겨져 있거나 특정 자녀에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세 사람 모두 뛰어난 인물이며 세상 물정에 밝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충하는 동기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미적을 행할 필요도 없고 실패나 실망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이것들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며 저도 제 몫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보 활동 및 또는 민간 자선 활동에 의해 일반적으로 성취되는 것보다 다소 양근되기만 하면 됩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이 다른 방법들 역시 단점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다양한 거창한 자선 계획을 숙고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렸지만 이것들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저의 긴 세월 동안 저는 또한 정치꾼들, 왕조적 선택, 그리고 서툴거나 기괴한 자선가들에 의한 잘못된 부의 이전을 지켜봤습니다. 만약 제 아이들이 단지 괜찮은 일을 해낸다면 어머니와 제가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직관은 좋습니다. 그들 각자는 처음에는 아주 적은 액수로 시작해서 불규칙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연간 5억 달러 이상이 된 자금으로 여러 해 동안 연습을 해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장시간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자녀들의 재단에 대한 평생 증여를 가속하는 것이 버크셔의 전망에 대한 제 견해에 반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렉 아벨은 제가 그를 버크셔의 차기 CEO로 처음 생각했을 때 가졌던 높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저보다 우리의 많은 사업과 인력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며 많은 CEO가 고려하지도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빨리 배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저축을 다루는 데 있어 CEO, 경영 컨설턴트, 학자, 정부 구성원 등 누구를 막론하고 그렉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렉은 우리의 손해보험 사업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 모두에 대해 오랫동안 손해보험 업계에 있었던 많은 임용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건강이 수십 년 동안 좋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운이 따른다면 버크셔는 향후 100년 동안 5-6명의 CEO만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65세에 은퇴하거나 나좀버에 하는 부자가 되거나 왕조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불쾌한 현실이 있습니다. 때때로 모 회사나 자회사의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CEO가 치매, 알츠하이머 또는 다른 쇠약하고 장기적인 질병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찰리와 저는 이 문제에 몇 번이나 부딪혔지만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는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CEO 수준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하며 CEO는 자회사 수준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 주요 기업에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경계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제가 조언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제 평생 동안 개혁가들은 사장의 보수를 평균 직원이 받는 보수와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CEO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위임장 설명서는 이전 20페이지 이하에서 즉시 100페이지 이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의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효과를 냈습니다. 제 관찰에 따르면 A 회사의 CEO는
비회사의 경쟁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더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이사회에 미묘하게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는 또한 이사들의 보수를 올렸고 보상위원회에 누구를 앉힐지 신중을 기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절제가 아닌 시기심을 낳았습니다. 그 상승세는 스스로 생명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종 매우 부유한 CEO들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그들도 인간입니다. 다른 CEO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기심과 탐욕은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리고 어떤 컨설턴트가 CEO 보수나 이사회 급여에 심각한 삭감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 버크셔의 사업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몇몇 크고 보석 같은 사업들에 힘입어 평균보다 약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버크셔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 많은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규모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버크셔는 제가 아는 어떤 사업보다 파멸적인 재난을 겪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버크셔는 제가 아는 거의 모든 회사와 그리고 저는 많은 회사를 봐왔습니다. 보다 더 주주를 의식하는 경영진과 이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크셔는 항상 그 존재가 미국의 자산이 되는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며 국어라는 처지가 되는 활동은 피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경영자들은 상당히 부유해져야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왕족적이거나 나 좀 봐 하는 부에 대한 욕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가는 변덕스럽게 움직일 것이며 현 경영진하에서 60년 동안 3번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50% 정도 하락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며 버크셔 주가도 그럴 것입니다. 몇 가지 마지막 생각들. 아마도 자기 합리적인 관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대해 더 기쁘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그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배우고 나아가십시오. 개선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올바른 영웅을 찾고 그들을 본받으십시오. 톰 머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최고였습니다. 나중에 노벨상으로 유명해진 알프레드 노벨을 기억하십시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형제가 죽었을 때 신문사가 혼동하여 실수로 인쇄된 자신의 부고를 읽었습니다. 그는 그가 읽은 것에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스룸의 혼돈에 기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고가 어떻게 쓰여지길 바라는지 결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위대함은 엄청난 돈, 엄청난 명성 또는 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축적함으로써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1000가지 방법 중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를 도울 때 당신은 세상을 돕는 것입니다. 진절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값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종교적이든 아니든 행동의 지침으로써 황금률, 즉 더 골든 룰을 능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수없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많은 실수를 했지만 몇몇 훌륭한 친구들로부터 더 나은 행동 방식을 배우는데 매우 운이 좋았던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물론 아직 완벽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도 회장님만큼이나 한 인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매우 행복한 추시감사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심지어 얼건이들도 말입니다. 변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회를 극대화해준 미국에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미국은 그 보상을 분배하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변덕스럽고 때로는 부패합니다. 영웅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들을 본받으십시오. 당신은 결코 완벽해질 수 없지만 항상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